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초대석의 유재입니다. 지난 9월 28일 유관순 열사의 순국 100주기를 기념해서 한 네티즌이 복원한 유관순 열사의 얼굴 사진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활짝 웃는 이 애띤 소녀의 얼굴 사진을 보면서 좀 가슴이 먹먹했다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이런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매우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친일파의 후손들은 여전히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친일 청산과 관련해서 최근에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계시는 김원웅 우리 강복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최근에 우리 회장님의 발언들이 참 많이 이슈가 좀 되고 있고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광복회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광복회는 생존 독립운동가들 지금 몇 분 안 계세요. 100살 안팎인 분이 몇 분 계시는데 그 나머지는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면 안중근 의사 후손, 단재 신초 선생님 후손, 이렇게 독립운동을 해서 국가에서 훈장을 받은 분들 후손이 8,200명이 모여있는 단체가 제일 광복회입니다. 예. 그래서 광복회에서 하는 일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광복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나라가 해방된 나라가 일제 독립권을 토발하고 일제 앞잡이했던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육군 참모총장도 되고 이런 나라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친일 청산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나라가 우리 국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강대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남북을 갈라놓고 그렇죠. 갈라놓은 속에서 남북이 형제들끼리 총칼을 대고 맞서 싸우는 그런 나라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극복하는 그 민족적 자주 역량을 해서 그래도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서로 잘 지내는 우선 잘 되는 나라를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광복회 회원분들은 이런 독립유공자의 이제 후손분들로 그렇죠. 대부분 구성이 됐다고 하셨는데, 뭐 앞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뭐 유관순 열사도 있고 안중근 의사도 그렇고 이분들의 이런 후손들, 그러니까 우리 유공자분들의 후손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는 보도를 그렇죠. 많이 접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제가 사실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예. 국회에서 통일정책, 외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외교 통상위원장을 지냈어요. 국회의원 또 몇 번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외교적인 문서 같은 거를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가족적 배경이 있으니까 특히 해방촌의사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미군정 시대에 메가더가 어떤 역할을 했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요. 메가더는요. 동경에 그때 근무하고 자기 부하 하지를 서울에 있었는데 핵심적인 생각이 한국을 민족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골치 아프다. 예. 그러니까 미국 말 잘 듣는 사람을 써야겠는데 일본이랑 상의를 해요. 니들 한국을 다스려 봤으니까 어떻게 하는 노하우가 있으면 가르쳐줘.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양성한 친일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란하게 아주 잘 조선 사람을 다룹니다. 때에 따라서는 서로 경쟁을 해서 일본 사람들이 못하는 잔혹함을 갖고 조선 사람을 다룹니다. 그들이 일본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왜 미국을 위해서 충성 안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메가더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해방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한국 내에 이미 일본이 망하니까 그래서 구성되는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거 다 해체하라 시켜요. 그리고 임시정부가 들어오려니까 못 들어오게 해요. 조건이 있다. 해체하고 개인적으로 들어오라. 그러다 할 수 없이 해체하고 개인적으로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만주에서 독립군 토벌 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신부를, 머슴으로 부려야 되는데 영어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미군정 하에서 영어 군사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국군을 만들어요. 이게 초대 육군 참모총장에 독립군이 아니라 독립군 토벌한 사람이 돼요. 제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무려 21대까지 한 명도 안 빼고 광복군이나 독립군이 아니고 독립군 토벌한 사람이 육군 참모총장이 되고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되고 그들에게 어떻게 국무총리도 하고
그리고 다 끝나면은 그다음에 국영제표 사정도 하고 외국 대사도 나고 이렇게 된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숨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고 못 배우고 탄압받고 이러면서 한 70년을 지내갔거든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는 아직도 일제 30년에 의해서 친일 반민족 기득권 세력 지배 75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구조 속에서 예. 국민 통합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그 기득권자들이 자기 그걸 놓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그 유공자와 그 그렇죠. 후손들을 더 그렇죠. 이렇게 밟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후손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래서 뭐 아주 그냥 이슬만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예, 여전히 어렵죠. 다 못 배우고 가난하고 우리 사회의 중하층에 있고 전부 다 후손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무슨 목소리 내서고 하면은 생존 독립운동가들이 목소리 내서면 전부 다 빨갱이로 몰리고. 그래서 이제 일제 때요. 우리가 예. 좀 주목할 게 우리 국민들이 사랑하는 민족 시인 윤동주 있잖아요. 예. 윤동주가 지금 국가보안법의 전신인 치안유지법으로 투옥돼서 28살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단재 신초 선생님도 그 치안유지법 때문에 구속돼서 7년 있다가 옥사하셨는데 예. 해방 이후에 백범 징후가 들어왔는데 친일파들이 백범을 죽이고 나서 안두희가 경찰에 가서 진술서 첫머리에 너 왜 죽였냐? 타도할 때 공산당을 타도했습니다. 타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을 보는 시점이 일제 때도 빨갱이고 해방 이후에도 친일파들이 그게 빨갱이, 좌파, 친북좌파 이런 식으로 탄압을 해와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복회 들어와서 회원들 이렇게 가끔마다 집도 방문하고 보면 눈물겨워요. 눈물겨워. 네. 하루빨리 이분들이 좀 정말 뭐 기득권은 아니더라도 좀 생계 걱정을 안 하시면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우리 회장님께서 지난 광복절 때 이후에 광복절 이후에 기념사 이후 이 친일 청산과 관련해서 발언을 상당히 좀 세게 하신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혹시 뭐 그럴 만한 이유, 계기가 좀 있었나요? 저희들이 이제 그 광복회 운영하는 게 공법이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 회장은 뽑아요. 회원들이. 뽑는데 작년 5월에 네네. 선거가 있었어요. 네. 근데 5월에 선거가 있을 때 이제 이종찬 선배랑 저보다 이제 후보셨죠, 같이. 저랑 예. 같이 이제 이렇게 후보로 나왔는데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공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게 이제 저는 공약을 지금까지 역대 광복회장 후보가 안 했던 공약을 했어요. 예. 우리가 친일 청산에 앞장서겠다. 그리고 국립묘지에 있는 친일 인사들 묘를 정리하도록 하겠다. 예. 그리고 친일 찬양하는 일본의 전범기업들로 돈을 받고 받으면서 그거 갖고 연구한다고 그러면 친일 찬양하는 일부 학계 인사들 독일 나치를 찬양하면 독일은 형사처벌 되잖아요. 네네. 우리도 친일 찬양 금지법을 만들어서 형사처벌하겠다. 근데 그런 공약을 제가 내세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압도적으로 제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광복회라면 당연히 그러한 선거 공약은 계속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공약을 처음 하셨다는 게 광복회가 생긴 데 수십 예. 년 동안에 네. 그런 공약을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이유가 광복회장이 되는 사람도 일단 사회의 기득권 중인데 회장으로 딱 되면은 더 기득권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회에 좀 가진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골프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친일 청산하면 다 불편한 사람들이니까 사회 상류층이 친일에 뿌린 사람이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약도 못 하고 그런 말 주장도 안 해. 바닥에 있는 광복 회원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고 하면 자기도 기득권을 포기해야죠. 예. 같이 이제 그 사람들이랑 골프 치는 거 안 해야 되잖아요. 네네. 제가 이 골프 안 하겠다 내가 임기 안 해. 예? 같이 그 사람들이랑 어디 술집 안 가겠다. 골프 안 하겠다. 내가 그리고 이제 친일 그러니까 정말 청산하겠다. 광복 회원으로서 광복회로서 할 일을 하겠다라고 예, 그렇죠. 하시면서 이제 그런 발언들을 예, 좀 예. 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말이 맞아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그러니까 논쟁거리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국민을 분열시키기도 하고 이제는 한일 관계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되는 게 맞는가라는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이 찌들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그 당시에는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많이 살아계셨잖아요. 젊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 집에 가끔 더 와가지고 어떻게 저녁을 같이 식사한다자 할 때 저는 심부름했어요. 막걸리 사러 주연자에 가서 사오고 담배 심부름하고 이런데 어른들 대화에는 못 끼지만은 어른들 하는 얘기를 엄청나게 듣잖아요. 8.15 광복절이 되면요.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 8.15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고 싶지 않대요. 왜냐? 단하에서 박수 치는 사람은 독립운동한 사람이야. 단상에서 박수 받는 사람은 친일파 독립운동 탄압하고 학살하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꼴 보기 싫어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주의가 그래요. 그런 나라에서 국민 통합하자고 이승만이가 주장하니까 국민이 단결하자 그러니까 그럼 일제 때 내선 일제와 뭐가 다르냐. 근데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기득권층을 그대로 친일 반민족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기득권층을 그대로 두고 통합하자. 그 접고 통합하자. 그러면 일제 때 일본 모시고 우리가 한일 관계 잘 지내자. 이거는 뭐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친일 청산이 없으면은 국민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진짜 국민 통합을 해서 친일 청산을 해야 된다. 최우선은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저렇게 독립 통합된 이유도 만약에 나치 청산을 안 했으면 독일이 통합됐겠어요? 프랑스가 나치 청산 안 했으면 프랑스가 하나로 통합됐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말씀하셨듯이 여전히 기득권에 친일파의 후손들이 있다면 이게 참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기는 하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난 8월 말에 친일파 후손들이 가진 토지 소유권을 국가에 기속하도록 하자라는 걸 또 법무부에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는 있나요? 원래 노무현 정부 때 친일의 대가로 형성한 재산을 국가 귀속시키기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가서 좀 하다가 중단시켰어요. 법은 살아있는데. 그래가지고 하다가 대부분이 지난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은 살아있기 때문에 광복회장이 돼서 친일파 우리 광복회 안에 전문가들이나 이런 전문성 있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분들로 해서 친일파 재산을 찾았는데 지난 1년 동안에 330억을 찾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시지가 330억이니까 1,200~300억이 넘을 거예요. 그걸 찾아냈는데 아주 숨기는 방법이 참 교묘해요. 숨기는 방법이 뭐 자기 종중 땅으로 해놓는다든지 또는 무슨 뭐 종교단체로 해놓는다든지 또는 뭐 자기 이름을 미국 쪽으로 바꿨다가 영어로 바꿨다가 또 왔다가 이름을 호적을 탈색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 앞으로 찾아야 될 재산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찾은 것들도 그럼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330억을 1년 동안 찾았는데 했는데 저희들이 한 3천억 정도를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년 동안 더 노력하면. 그럼 이게 국가 소유로 국가소유가 계속 바뀌고는 있어요? 지금 이미 330억은 국가소유로 넘겼어요. 국가 소유로. 앞으로 이제 더. 그래서 법무부랑 상의해서 우리가 찾은 거를 절차랑 내용을 다 가지고 국가 소유로 넘겼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오해라고도 하실 수 있지만 뭔가 우리 회장님의 이런 발언이나 이런 게 약간의 한 정치의 색깔을 좀 띠면서 좀 반발도 있고 우리 광복회 안에서도 또 반기를 드는 분들이 좀 또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안타까운 게요. 제가 친일 청산을 외쳤더니 이제 일부 광복회 회원들이 평균 연령이 높아요. 79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광복회 중에 역대 광복 중에 제일 젊은 광복회장이에요. 79세인데, 근데 그분들이 이제 교육도 역사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죠. 뭐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안에 일부는 태극기 부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자기 할아버지나 자기 부모들이 독립운동의 배반의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세뇌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매일 앉아서 시간 나오니까 TV조선 보고 채널A 보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젖어가지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 아마 DNA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부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친일청산을 했으니까 우리 광복회 앞에 와서 어떤 분은 피켓 들고 친일청산을 하는 걸 저를 막 비난하는 피켓 들고 시위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뭐 시간이 가면 자기들이 다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은 나중에 좀 되겠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많지는 않지만 일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예. 뭐 좀 안 좋은 일로 예. 뭐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예, 예, 했잖아요. 예, 사실 그 예, 광복회 예. 안에서. 근데 그런 것들은 그럼 내부적으로 좀 해결이 내부적으로 될 그 것으로 문제는 보세요. 뭐 그렇게 이제 아주 작은 문제고 예. 규모도 적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도 우리가 지금 뭐 8,200명인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여튼 몇십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이런 겁니다. 임기 동안에 그 광복회에서 좀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뭐 어떤 것들을 좀 계획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뭐 선양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독립운동가 요즘은 어른들도요. 이제 웹툰이나 만화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책으로 하면 잘 안 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100인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해서 그걸 한 권 한 권으로 100권의 만화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여기저기 보급도 하고 도서관에도 보급하는데 반응이 좀 좋아요. 각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도 그걸 사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독립운동 정신을 좀 이렇게 잘하는 세대에 이렇게 심어주는 노력도 좀 하고 저희들로서는 조금 또 욕심이 나면은 우리 국민 통합에 좀 이렇게 이걸 제대로 시켜가지고 우리 민족 공동체의 활로를 활짝 여는 그런 남북 관계를 좀 상호 협력 상생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좀 종식했으면 좋겠다. 서로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정치적인 게 아니라 최소 남북 간의 그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나라는 우리가 좀 분단이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대국이 지들 이해관계 때문에 분단을 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우리끼리 형제들끼리 남북 형제들끼리 총칼 대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립운동가들이 꼭 꿈꿨던 나라는 우리 민족끼리 오손도손 평화롭게 또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저는 통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 이제 광복회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남과 북의 양심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통일이라는 게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남과 북의 양심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북쪽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그런 양심을 복원시켜나자. 그래서 남쪽의 양심을 복원시키는데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친일 세력들이 바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친일 세력을 좀 친일 정장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근데 이건 그냥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북한에서도 이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나요? 거기는 실제한 얘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분단 이후에 북쪽에서 내려온 상당수의 사람이 북한에서 친일 청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겁이 나서 내려온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남한보다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강하게 했고 우리는 미군이 딱 들어와서 윗자리가 법원만 해도 윗자리에 판사들을 검사한 사람 다 일본 사람들이 갔잖아요. 그러니까는 미 군정하에서 검사 판사가 필요하니까 법원 서기하던 사람 중에 성분이 괜찮다고 한 사람을 신분 이동을 해서 판사 검사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교육계에서도 뭐 이렇게 장학사 이렇게 한 사람은 장학관 시키고 교육감 시키고 그런 식으로 친일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해방 이후에 더 신분 세탁을 하고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메가더가 은인이죠. 근데 우리 국민이 은인하지만 친일파의 은인인 건 확실해요. 그런 메가더나 미국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거는 우리 그 후손분들을 위한 것도 좀 뭔가 활동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이제 광복회가 가난하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앵벌이처럼 우리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광복회의 독립운동 정신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을 당당하게 하자.
예를 들면 친일청산도 우리가 앞장서고 예를 들면 남북분단의 극복에 대한 민족 화해 협력 문제도 우리가 앞장서고 이렇게 이런 일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정부나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자. 저는 그게 그런 그 생각을 해요. 우리 회원분들과도 지금 의견들은 예, 그렇게 예. 좀 합쳐지고 있는 제가 거고요. 그런 입장으로 지금 회원들을 설득, 회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나게 지금 합치는 분위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우리 광복 회장님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혹시 한 말씀 하신다면. 사실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변혁기잖아요. 한반도 문제도 변혁기고 우리 사회의 구조도 변혁기고 이 변혁기에 국민 통합이 절실한데 국민 통합의 전제가 부당 이득한 사람들이 기득권을 잡고 계속 나가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을 못해요. 부당 이득을 하더라고요. 일제는 일본에 붙었고 해방 후에는 미국에 다시 빌붙어가지고 동족을 괴롭히면서 쌓아놓은 부나 재산 명예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그러면 국민 통합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좀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만 진정으로 국민 통합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벌써 이제 인터뷰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서 참 맺히신 것도 많으시고 하시고 싶으신 얘기도 참 많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약간 정치 색깔로 또 오해를 받으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정말 저희 국민들로서 정말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독립유공자분들의 후손분들의 그 이야기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저는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친일청산을 어떤 사람은 야, 그 정치적 발언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러면 안중근 의사가 의거한 것도 정책 행위냐고. 그건 정책 편향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친일청산은 보수 진보가 없는 거예요. 예. 거기에 여야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그 나치 청산 갖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거를 보수 진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네네. 여야가 안 갈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를 우리는 그거를 정책 편향이라고 설명하는 건 우리가 그만큼 우리 사회의 기본에 안 갖춰준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 그 말씀까지도 저희가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